국내 금융시장이 미국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으로 패닉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의 수익성 부진 우려가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투매가 나타났습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오전 10시 20분 전날보다 187.30포인트 내린 4,976.27에 거래됐습니다. 코스피는 150.42포인트 내린 5,013.15로 출발한 직후 5,000선을 밑돌았습니다. 오전 9시 23분 4,899.3까지 하락해 4,900선마저 내줬습니다. 지수 급락세의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오전 8시 3분 11만 1,600원의 하한가를 기록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은 3.7원 오른 1,472.7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9시 16분 1,475.25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 속에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행정부 내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방미 첫날 열린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 특별법안 처리 등 대미투자를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조 장관은 합의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문제로 안보 등 다른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과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에 대응해 오는 23일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렀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문서와 통신 자료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쿠팡 본사는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을 포함해 미 하원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며 쿠팡의 로비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동시에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죠? 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건데요.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Coupang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government investigations.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접촉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배경에 한국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한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일주일 전에도 로저스 대표를 불러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을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네, 로저스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로저스 대표는 쿠팡 측이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고 장덕준 씨 산재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쿠팡 측은 숨기는 것 없이 정부 조사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이고 로저스 대표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로저스 대표에 대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출석 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23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를 맡은 지규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법관 인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한 지규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선고일은 오는 19일이라 19일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지 부장판사는 20일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해 선고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을 각각 맡았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 김건희 씨 1심을 맡았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132명의 법관을 신규 부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45.5%에 해당하는 6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부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심의관을 1명 증원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자리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로또 복권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회차별 5,000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허용하는 복권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또 복권은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는데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나눔 문화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판매 서비스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도입된 로또 복권은 2018년 인터넷 판매에 이어 24년 만에 모바일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바일 판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주말도 가능한 PC 구매와 달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한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회차별 5,000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200만 원 이상은 세법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하고 1등 당첨금은 본점에서만 지급합니다. 정부는 모바일과 PC 판매는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년도 로또 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PC 판매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2.8%가량 소진됐습니다. 복권위는 모바일 구매가 가능해지면 매출액이 한도인 5%로 확대되면서 로또 복권 판매액이 1,30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늘어난 매출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사용됩니다. 로또 복권 판매액은 2015년 3조 원대에서 2020년 4조 원대, 지난해 6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로또 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 이상 낮고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집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 서울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7도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7도가량 밑돌면서 추위가 무척 심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는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파 속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제주 산간에서 눈이 시작돼 내일 오후에는 호남 서해안에, 밤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으로도 눈이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많게는 30cm 이상, 호남에도 최고 8에서 많게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